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 자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22년 국가직 세무직을 최종 합격하신 이제 합격생분께서 학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이제 부평점으로 올라와서 이제 영어 과외랑 그리고 공파스 클래스를 소화했던 수험생분이신데요. 이번 22년 국가직 세무직 최종 합격을 했고 지금 지방직도 지금 필기가 좀 더 잘 나와가지고 거의 필기 합격하셨다고 하네요. 그 수험생분에게 일단 좀 여쭤봤어요. 뭐, 부평점을 올라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부평점에서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수험생께서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부평점으로 올랐는데, 이제 올라오게 된 계기가 바로 공무원 영어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본인이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좀 공부를 할 수 있겠는데, 영어는 워낙 기초가 없으셔가지고, 영어 과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블로그를 검색해보니까, 부평점 이제 공무원 영어 과외, 그리고 공무원 영어 공부 방법에 관한 글들을 보고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서 부평점에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무원 영어 과외를 들으면서 좋았던 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강사님들이 수험생들의 영어 강의를 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좀 이렇게 빠르게 설명 나가는데 공무원 부평점 연습파 프라이빗 클래스 같은 경우는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기초부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분께서 이제 영수파 부편점 뭐 08스 클래스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을 제가 좀 여쭤봤어요. 이제 제가 직접 관리를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무직 관련해서 전과목 공부 계획을 세워주고 그리고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떠한 이렇게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수정할 사항이 있는 거 계속 여쭤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고요. 특히 무엇보다 본인은 이제 남이 공부 계획을 세워주고 방향만 잘 잡아주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이 수험생분께서 좀 어느 정도 수험 기간이 좀 걸리셔서 합격하신 수험생분인데 앞으로 공부할 수험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공유드리고 싶어서 좀 찍고 있습니다. 수험생께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국가직 세무직을 필기 합격하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면접하고 지방직하고 시험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세무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시면은 본인은 이제 지방세법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는 최대한 감만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면접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국어, 영어, 한국사도 같이 지방직 세무직을 공부하면서 병행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가직 면접을 합격하신 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험생분께서 이제 합격생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지방직, 세무직까지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은 초반에 좀 공부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국가직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같이 준비하더라도 감을 잃지 않게끔 또는 공부량을 줄이더라도 부담이 없게끔 초반에 좀 많이 공부하기를 추천 주셨습니다. 지방세법에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험생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초시생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틀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기를 추천 주셨습니다.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그 계획이 만약 실행이 잘 안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불안감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계속 그 고민으로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계획이 계속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꼼꼼하고 너무 완벽한 계획보다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처럼 이제 수업계 늘어나는 수험생들한테는 부담감을 좀 약간 좀 낮추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본인은 영어가 너무 약해가지고 영어는 제가 세무직이니까 높은 점수는 필요 없고 진짜 그냥 합격점만 넘길 생각으로 한 70점대 후반으로 목표로 하자.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잘한 부분이 부담감을 많이 낮추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영어는 85, 9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험 기간이 늘어나신 분들은 사실 수험 기간 늘어나면서 학습적으로 어떠한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습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되지 부담감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거든요.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또 학교생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본인 생각했을 때 강사님들이 강의가 너무 많고 교재가 너무 많고 너무 다들 고득점 위주로만 강의를 하려고 한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특정 과목을 너무 고득점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을 밀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수험기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타 과목의 병행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특정 과목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너무 많은 걸 공부하려다 보면은 다른 과목이 미비가 될 수 있고 다른 과목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잊지 말할 것은 우리 수험은 공무원 시험은 획기적으로 넘겨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너무 특정 과목을 고득점 맞기보다는 일단 5과목을 필기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들 그 말은 병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행을 하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시생들에게 좀 신신당부하고 싶었던 점은 본인이 다시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 좀 힘들더라도 일요일은 좀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초시생 때는 오히려 장점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일요일까지 대한 공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냥 빠르게 1년 안에 합격하기를 추천하셨습니다. 저도 늘 항상 강조했던 점이 수험생들이 시간 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일요일은 뭐 평일처럼 너무 많이 공부하면 지치겠죠. 그러면 평일날 공부하기 힘들고요. 대신에 평일날 좀 공부하면서 플래너를 작성해보고 평일날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은 일요일날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어 과외 수업에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일요일도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단어 테스트 드리고요. 왜냐면 좀 고생할지라도 초반에 약간 좀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바빠지면서 계획도 이제 좀 변경하셔야 되고 좀 융통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초반에 약간 좀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요일 날은 좀 시간을 다 쉬지 말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합격생분께서 뭐 합격 후에 영어 회화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어 회화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일단 만약에 추후에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재미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동안 공부했던 이제 수업 영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회화학원을 다니기를 추천드렸어요. 근데 회화학원 다닐 때도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작 말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네에 좀 작은 소수의 좀 소형 학원을 좀 다니기 추천드렸습니다. 왜냐면 기초 단계에서는 회화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듣기를 많이 하지 말하기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를 위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뭐 여자친구분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될 건데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제 아내도 비슷한 케이스면 영어 한마디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 잘해요. 왜냐면 가서는 이제 생존 영어잖아요. 뭐 호텔 예약하는 거, 뭐 택시 타는 거. 그래서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좀 재미를 좀 느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 수험생들은 이제 보통 통문장을 저는 암기하기를 추천드렸어요. 통문장을 암기하고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단어들을 바꿔쓰기를 연습하기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이제 향상되면은 제가 대학교 때 썼던 방법인데 뭐 프렌즈, 미드 같은 거 이제 보통 스크립트, 대본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엔 줌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각각 역할을 한 명씩 맡아가지고 그 대본을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왜냐면 말을 많이 해봐야지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영어 회화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뭐 결혼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분께서 추후에 합격 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정답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공부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결공하세요.